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네, 수요일은 맛있는 거 먹는 날. 맞아요. 요즘 몸도 허한데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아, 몸이 허하세요? 네. 몸보신에는 이 음식이 최고 아닌가요? 어떤 거죠? 삼계탕? 아, 이 서민들이 몸이 허할 때 자주 먹던 음식이죠. 뭔데요? 순댓국? 아니요, 순대볶음이요. 아, 순대볶음이요? 네. 근데 맛은 있겠는데 네. 몸보신으로는 확 안 와닿는데요. 아, 그래요? 네, 뭐 먹고 기분 좋고 맛있으면 그게 몸보신 아닌가요? 맞네요. 저는 순대볶음 대신 순댓국을 오리지널 순댓국을 추천드립니다. 어디 이 동네 맛있는 데 있어요? 합정역 합정역 가까운데요? 5번 출구 5번 출구요? 자전거 자전거? 집 끼고 집 우회전에 오른쪽 벽을 따라 정확히 108걸음 걸어가 문 열고 들어가. 이거 혹시 노래 가사 아닌가요 또? 아, 들켰다. 합정역에 맛집도 많고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오세요. 2월 17일 수요일 정우를 부탁해 세렝게티의 노래로 출발할게요. 합정 순댓국?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후! 세렝게티의 합정 순댓국 듣고 왔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먹고 싶다. 오늘 점심 저는 합정 순댓국 먹으러 갈 거거든요. 같이 가죠. 아무리 바빠도 먹을 건 먹어야 됩니다. 네. 아,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오늘 수요일 한번 이제 출석 체크를 다르게 해볼까요? 어떻게요? 저희가 부르는 거죠. 엘비스 33 아유. 바보은주 김은주님. 그러면 안 되죠. 아우, 네. 맹철호님.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늘따라. 아, 네. 근데 부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오케이 마리님 오셨나? 사도요한님. 오늘따라 아무도 안 아, 오셨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다시. 네. 저희가 애타게 불러야지. 네. 그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실까 말까 아. 하진 않겠죠? 제가 실눈으로 댓글 봤는데 뭐가 많은 거예요. 네. 엘비스 33님이시네요. 죄다. 네, 오늘 아. 처음으로 오신 분. 네. 뚜루두루둔. 엘비스 33님이시. 뚜루두루둔. 맞네요. 네, 뚜루두둔. 맞아요. 네. 네. 1바 당첨. 네. 5호 당연한 결과. 2시 5회 클래식 사랑해주세요. 축하 해주셨고요. 기네스 네. 도전 중. 네. 저를 헷갈리게 하신. 그리고 오케이 마리님 오셨는데 네. 합정 순댓국 명인이 하는 그곳 맞나요? 어디죠? 어디예요? 알려줘요. 순댓국 명인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전주 조점예 씨, 조점땡 분. 아, 진짜 순댓국. 전주도 순댓국, 한 순댓국하고 밀양도 그렇고, 밀양 돼지국밥. 또, 저기 어디죠? 임실도 순댓국도 한 순댓국. 임실 치즈피자.
네네. 피자에 치즈보다는 순댓국. 사실 순댓국이 전 더 좋더라고요. 피순대. 네, 아유, 명인이 하는데 많죠. 네. 상황심리역에도 있고. 아, 맛있겠다. 네, 어디 맛있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네, 오늘 순댓국 맛집 좀 네, 어떻게 투어 좀 맛있는데. 해야겠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또 수희당님, 하고 1를 네. 남겨주셨는데, 2죠. 네. 오늘 결과는 2. 내일은 1등 하시라고 엘비스 33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유아님이 월화수목금토일 7행시 지어주셨네요. 월, 원래 먹고, 화, 화풀나고 먹고, 수수하게 먹고, 목, 목까지 먹고, 금, 금방 먹고 또 먹고, 토 나오게 먹고, 1. 일어나자마자 먹고, 완전히 먹자. 먹방이네, 먹방. 이걸로도 랩 한번 갑시다. 자, 이스트 코스트 이코노미스트로 갈까요? 제가, 예, 한번 해보시죠. 잘하시잖아요. 원래 먹고, 화풀나고 먹고, 수수하게 먹고, 목까지 먹고, 금방 먹고 또 먹고 또 나오게 먹고, 일어나자마자 먹고, 크레이지. 크레이지 더 물어뜯어. 아유, 아니 근데 시킨다고 또 제가 해요. 아니 방금 네. 기계인 줄 알았어요. 아, 컴퓨터 기계음 같죠?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또, 기계음 같아요. 또 창피해요. 이런 것도 게시판에 올려주실 것 같아요. 소소님이 빨리 들어가야죠. 소소님이 창피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환님 오셨어요. 네. 저요 감사합니다. 제가 출석을 또 안 불렀더니 이렇게 자진으로. 우와, 출석 부르니까 변화님도 이렇게 처음 변화하고 처음 본 것 같고, 또 네. 호수풍경 1님도. 왜 이렇게 지금 너무 감격스러우신가 봐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그러니까요, 평소에 네. 이렇게 안 보였던 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네, 호수풍경님도 오셨네요. 네, 변화님, 호수풍경님 제가 내일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번 하이머딩거님 출첵하면서 히랄라님과 왠지 모를 비슷한 처자들의 모임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인가 그것 좀 부탁해.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저. 그래요? 뭐지? 뭘까? 좀 인기 있는 그룹 아닌가요? 오케이 마리님이 나 왔는데 남겨주셨고요. 우리 그나저나님 네. 후히 출첵해주셨어요. 역시 오셨고요. 역시. 네. 노래 가사에 나오는 합정 순댓국 실제 존재하는 곳 실제 맞나요? 존재하죠. 제가 아주 자주 가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댓국집인데 여기 항상 사람이 많아요. 진짜 딱 그 위치에 있거든요. 오, 그 합정역에.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항상 못 먹겠네요. 먹긴 먹는데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정신 없는 중에 먹는데 그럼 좀 귀마개 끼고 먹으면 되잖아요. 귀마개 끼고 이어폰 먹으면은 끼고 그러면 이제 명상하면서 조용히 먹을 수는 있는데 비둘기 소리. 그래서 약간 그 식사 시간 비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 1시에 끝나니까 딱 식사 시간 비껴서 가네. 그럴 수 아닌가? 있. 맞아요. 그러면 맞아. 사람 조금 없겠네요. 먹어봅시다. 또 우리 노랑윤성님님 오셨어요. 정호를 부탁해. 오후에 비타민 뚜뚜루뚜뚜뚜뚜 뚜뚜뚜. 너는 나의 비타민. 또 팔코님 역시 또 뉴페이스 등장하셨습니다. 팔건님도 네. 우리 히랄라 아나운서가 출석 부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들 이렇게 오시네요. 인사 나눠주시네요. 아유 출첵. 감사합니다. 후다다닥 근데 사라지셨는데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출첵만 하고 가는. 출첵만 하고 또 이렇게 청취하고 계실 거예요. 또 사도유아님 7행시 랩 좋다고. 역시. 제 랩을 또 인정해 주시네요. 네, 역시 기계음. 네. 네, 또 우리 해님처럼님 오셨네요. 아이고 해님처럼님 오셨군요. 저 와시오 완씨요. 하셨어요. 아유 귀여워. 그리고 선마님이 예쁜 아주 큰 웃음 네. 남겨주셨어요. 이거 우리 웅 씨가 네. 자주 웃잖아요. 이렇게. 제가 자주 웃죠. 네, 이렇게 웃잖아요. 항상. 네. 네. 그리고 바보님 오셨는데요. 네. 시간이 없어 인천 검단 어느 거리 김치만두 먹으며 출석. 맛있다. 아침엔 인천 부두. 우와, 사진 올려주신 거죠. 우와.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바쁘게 하시는군요. 네, 우리 부두. 바보님. 그래도 이렇게 부두 보면서 김치만두 먹을 여유와 함께 또 우리 정오를 부탁해 듣고. 네. 여유가 없어서 참 좋네요. 걸으면서 그래요? 드신다는데.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팔코님이 잘 듣고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날고 싶은 토끼님도 오셨네요. 출첵하면서 운전하며 들을게요. 네. 안전운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저도 예전에 일하고 늦게
오면 막 피곤할 때는 눈을 한 5초 동안 감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 중에요? 정말 안 나도 돼. 모르게. 좀 딱 뜨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었구나. 정말 졸음운전 위험해요. 미리 작별 인사할게요. 할 뻔했어요. 정말 위험하니까. 농담이고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십시오, 운전. 네, 오늘의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우를 부탁해 수요일엔요. 여러분을 소년, 소녀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뾰로롱 문학을 부탁해. 네, 오늘 만나볼 작품은 뭔가요?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현진건 네. 작품 그리운 흙인 눈. 이 작품 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작품 만나보기 전에 흙인 눈도 있겠지만 갈색 눈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 노래 듣고 작품 이어가죠. 정호 문화극장. 그이와 살림을 하기는 내가 19살 먹던 봄이었습니다. 시방은 이래도 30도 못된 년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웃지 말아요. 기생이란 20살이 환갑이라니 30이면 일테면 100세 장수한 할미장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괜찮았답니다. 이 푸르족족한 입술도 발그스름하였고 토실한 뺨볼이라든지 시방은 총누란 별명고차 듣지만은 오동통한 몸피라든지 살성도 희고 옷을 입으면 맵시도 나고 걸음걸이도 멋이 있었답니다. 소리도 그만저만이 하고 춤도 남의 흉내는 내었답니다. 화류계에서는 그래도 누구하고 이름이 있었는지라 호강도 웬만히 해보고 귀염도 남부럽지 않게 받았습니다. 망할 것 우스워 죽겠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칭찬만 하고 앉았구만. 어쨌든 나도 한 시절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나의 눈앞에 그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보단 4해 맞은 그는 귀공자답게 얼굴도 곱상스럽고 돈도 잘 쓰며 노는 품도 재미스럽고 호기로웠습니다. 나는 그만 그에게로 마음이 솔깃하고 말았지요. 그이도 나에게 적지 않게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관계가 깊어가자 그이는 나와 살자고 조르지 않겠습니까? 마침 기생 노릇도 하기 싫던 차이고 밉지도 않은 사내라 내심으론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만 그래도 기생 행투가 그렇지 않아 이 핑계 저 핑계로 그이를 바싹 달게 해서 돈 1,000원이나 착실히 빼앗아서 어머니를 주고 마지못해 하는 듯이 살림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간이라도 빼어먹일 듯이 나를 사랑해줬습니다. 나의 말이면 콩을 팥이라 해도 고지들었습니다. 나의 청이라면 무엇이고 낙종치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눈치를 알아본 나는 그이로부터 가진 것을 졸라냈습니다. 우리 집 집문서도 내 이름으로 내게 하고 자개농이랑 자개의 거리랑 한간벽에 맞는 큰 체경이랑 물론 온갖 비단과 포목을 필필이 들여오게 하고 철철에 따르는 비녀며 사흘거리로 진고개에 가서는 순금반지, 진주반지,
보석 반지를 사게 했습니다. 이외에 어머니의 생신이라는 둥, 일가의 혼례에 쓴다는 둥, 장사에 쓴다는 둥, 빚을 졌다는 둥, 갖은 핑계를 만들어서 그의 돈을 긁어냈습니다. 무슨 내 변명이 아니라 이런 짓을 한 게 전부가 나의 욕심 사나운 까닭도 아닙니다. 사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 그것이 어쩐지 좋고 재미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에게 피우는 애교이고 아양이었습니다. 그인들 몇만급을 제 수중에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팔고 빚을 내는 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물 쓰듯 하는 돈을 언제까지 데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산 지 석 달이 못 돼 돈 주변할 길이 막힌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귀한 자식의 빚봉수라도 한 번, 두 번이지 전부 아버지가 갚아줄 리가 있겠어요? 더구나 구두쇠로 유명한 그의 부친이 그때까지 참는 것도 장한 일이지요. 마침내 너 같은 놈은 자식으로 알지도 않으니까 너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놈아. 나가라 썩 꺼져라. 하게 되었습니다. 빗장이가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요리집에서 금은방에서 선전, 드팀전, 더구나 고리대금업자한테서 빗장이는 문간을 떠날 새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로 자라나 도무지 졸리는 것을 모르던 그이는 단박에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곤란을 당하시지요? 내가 몹쓸년이야.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얘 최선이 때문이야? 그건 뭐 내가 못생긴 탓이지 뭐. 이런 중에 그에게 또 기막힌 일이 생겼지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이가 돈 쓰기도 급했고 또 못된 동무의 꾀임에 빠져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 빚을 낸 일이 발각된 거예요. 돈 꾸어준 놈도 물론 알고 있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나는 모른다고 딱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그 일을 보고 어르딱딱거리며 사기를 했느니 인장 위조를 했느니 만일 일주일 안으로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느니 하고 야단을 합니다. 간이 작고 마음이 어린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타들어가겠지요. 내일같이 그 일주일이란 귀한 날이고 오늘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여름답게 흰 구름이 봉우리봉우리 솟은 하늘엔 밝은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마루로 나와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문득 작년 이맘때에는 한강에서 선유를 했는데 왜 그래? 이런 밤에 처박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유, 채선이 왜 그래? 너 누구야? 나야 나. 번화롭던 옛날 기생생활이 그리웠습니다. 살림 들어온 것이 후회가 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판에 곁에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돌아다 보니 그이가 울고 있잖아요. 여보, 왜 우세요? 채선이는 채선이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우리 채선이는 또 기생으로 나갈 거야. 흉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생이라니요?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채선이 또 기생에 나가서 이 문놈들의 사랑을 받을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설령 나으리가 감옥에 간다 손치더라도 나야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또 기생으로 나가겠어요?
댁에 가서 행랑방 구석으로 돌아다닐지라도 나으리에 나오기만 기다리지요. 그게 참말이야? 그럼 참말 아니고. 그래, 내가 감옥에 가도 수절을 하고 나를 기다리겠단 말이야? 그럼 수절하고 말고. 천연덕스럽게 꼭 그러할 듯이 따끈해서 대답을 하였으되 속으로는 수절이란 말이 어째 춘향전이나 읽는 듯해서 우스웠습니다. 근데 채선아, 응? 채선아, 응? 만일 내가 감옥에 안 가고 내가 그냥 꽥 하고 죽는다면 죽어? 그럼 우린 채선이는 따라 죽지? 따라 죽어? 그이는 나의 얼굴을 딱 노렸습니다. 그 시선이 전에 없이 날카로워서 슬쩍 외면을 하면서도 청승맞게 너 죽고 나 살면 열려되나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지 하는 노래를 읊었습니다. 나도 죽일련이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이는 또 얼빠진 듯이 우두커니 앉았다가 무슨 단단한 결심을 한 것 같이 벌떡 일어서며 아이고, 채선이 할 말이 있으니 우리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속으로 또 안고 끼고 하려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이는 아직도 숫기가 남아있어 남 보는데, 아니 남이 볼만한 데서는 나의 손목 한번 시원스럽게 못 쥐고, 그리고 싶을 때는 꼭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요사이 와서는 몹시 근심을 한 뒤라든지 또는 비관한 뒤라든지 반드시 나를 쓰다듬고 어루만지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그는 방문을 모두 안으로 닫아 걸겠지요. 이 6월 염천에 방문은 왜 닫아요? 더워 죽겠네. 라고 까자를 올렸건만 그 말에는 아무 대답이 없고 제 할 일을 다 해버립디다. 전 같으면 부끄러운 듯이 눈을 찡긋하기도 하고 손짓으로 말 말라고도 하였으련만 나는 벌써 내 입술에 닿는 그의 입술, 나의 허리를 도는 그의 팔을 기다렸건만 그이는 이상스럽게 엄연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얼마 만에 그이는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채선아. 네? 채선이 너나 나나 이 세상에 더 구차히 산다 한들 또 무슨 낙을 보겠니? 그냥 차라리 그만 죽어버리는 거 어떠냐? 미쳤나?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도 그래요. 그만 확 죽어버려요. 그래? 채선아, 나하고 같이 죽을 테냐? 나으리하고 죽는다면 죽는 것도 꼴이지요. 내야말로 너하고 같이 죽는다면 한이 없겠다. 내야말로 나으리하고 죽으면 더 이상 한이 없습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다만 근데 정말 나하고 죽을 테냐? 원 다심도 하이. 죽는다면 죽는 게지. 그렇게 내가 못 믿었단 말이에요? 하고 남의 속을 못도 알아준다는 듯이 새파랗게 성을 냈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어제 심파연극을 하는 듯 싶어 재미스러웠습니다. 설마 죽을 리는 만무하고 이왕이면 이대도록 너한테 정이 깊다는 걸 표시함도 좋았지요. 그이는 나의 기색을 살피더니 그만하면 되었다 하듯이 벌떡 일어나 자기가 쓰는 가방을 가져오더니 그 안에서 흰 봉지를 하나 꺼내겠지요. 그 봉지 속으로는 밤낮만한 고약 같은 것 2개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그 말로만 듣던 아편?
가슴이 조금 섬뜩 어리었으되 그리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약으로 말하면 그이가 돈 안 주는 자기 아버지를 놀라게 하려고 몇 번 자기 어머니에게 보이는 것을 곁에서 구경을 하였으니까요. 그것을 먹고 죽는다고 야단을 해서 돈을 얻어온 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시방 와서 새삼스럽게 놀랄 것도 없지만은 같이 죽자는 말 끝에 그것이 나온지라 시방껏 달땄던 마음이 조금 긴장은 됩디다. 그이는 자리끼를 당기더니 그 약을 앞에다 놓고 이윽히 내려다보며 닭의 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만은 나의 가슴도 찌르르르 하였습니다. 한참 약을 내려다보고 울고 있던 그이는 무슨 비장한 결심을 한 듯이 몸을 흠칫하더니 그 약 한 개를 얼른 입에 집어넣고 한 개를 집어 나를 주지 않겠습니까? 나도 서슴지 않고 그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약을 머금은 그는 손가락으로 자릿길을 가리켜 나한테 물을 마시란 뜻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시키는 대로 물을 마셨으나 물만 넘겼지 약은 혀 밑에 감춰둔 것은 물론입니다. 내 약 꿈에도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 못 살게 되면 도로 기생으로 나갈 뿐입니다. 벌써 살림살이가 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기생 생활이 그립던 난데 아직 나이 어리고 남에게 귀염받던 일, 호강하던 일이 어제일같이 역력히 기억에 남아있는 난데 앞길에도 기쁨과 호강이 춤추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는 난데 왜 죽자는 마음이 추오만친들 생기겠습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그이가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없는 거짓말로 알았고 약을 머금은 뒤에라도 또 무슨 연극을 꾸미는가 보다 내일이고 모레면 그 댁에서 허덕지덕 돈을 갖다 줄 터이니 또 흥청거릴 수 있구나 하고 도리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독약을 먹고 하는 노릇이라 가슴이 조금 안이 떨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해요. 그이는 나의 물 마시는 것을 보더니 매우 안심된 듯이 내 손에서 자릿기를 빼앗아 꿀떡 마셔버렸습니다. 그이가 정말 약을 삼킨 것은 좁은 목구멍으로 굵은 약덩이가 넘어가느라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어깨를 추스르며 목줄기가 구불텅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고만 뒤로 벌떡 자빠지겠지요. 약힘이 삽시간에 퍼진 것은 아니겠지만 약을 먹었다는 생각에 정신을 잃었는가 봐요. 이 뜻밖의 일에 나는 더할 수 없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칼날같이 가슴을 찌르자마자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언이 하여도 고작해야 19살 먹은 계집애가 아니에요. 이 난생 처음 당하는 큰일에 어안이 벙벙해 악소리도 치지 못하고 가위 눌린 눈만 휘둥그리다가 나도 죽었네 하는 듯이 뒤로 자빠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이가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아편을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가 봐요. 답답하고 뉴역거려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핫! 핫! 하고 괴로운 숨을 토합디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두 손을 입 안으로 넣어 웩웩 헛구역질을 하겠지요. 아마 속이 너무도 괴로움에 죽자는 결심도 간 곳 없고 먹은 약을 토해낼 작정이던가 봐요. 그러나 약은 안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나도 일변 무섭기도 했지만 못 견딜 만큼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의 받는 고통이 도무지 내 탓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돈을 쓰고 그 돈을 물리다 못해 죽는 죽음이니 내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그를 속였습니다. 거짓 죽는 신흥을 해서 그를 속였습니다. 내가 만일 따라 죽는다 아니하고 그를 말리었든 그이는
안이 죽고 말았을지도 모르지요. 그 약을 먹고 저런 욕을 안이 볼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내 손으로 그이를 죽인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야 물론 이렇게 사리를 쪼개서 생각은 안 했지만은 차마 그이의 괴로워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진저리를 치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때입니다. 무엇이 나의 어깨를 흔들지 않아요. 번쩍 눈을 떠보니까 그이가 걷어쳐 올라가는 개게 풀린 눈으로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겠지요. 나는 소름이 쭉 끼쳐서 흠칫하고 몸을 소스라쳐 일으켰습니다. 나의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이도 따라 일어서며 용서해달라는 표정으로 괴롭지? 최선아, 괴롭지? 아유, 공연이 나 때문에. 눈물이 핑 도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어쩐지 무서움에 떠는 나의 창자 속까지 스며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바짝 다가들며 한 손으로 내 목덜미를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나의 입에 댑니다. 죽어가는 그이, 아니 벌써 송장이나 진배 없는 그이의 손이 나에게 닿았건만 나는 조금도 전같이 두렵고 무서운 증이 들지 않았습니다. 뱉어라, 어서 뱉어! 하고 그이는 손가락을 내 입안으로 꾸역꾸역 들이밀었습니다. 이때 입안에 든 약을 생각한 나는 흘리던 눈물을 뚝 그치고 에그머니 싶었습니다. 나는 그이의 지중한 사랑에 감흡해 그이가 돌려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로돼 나는 그 약을 내어놓기가 죽어도 싫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삼켜버려야 했습니다. 몇 번을 침을 모아 그 약을 넘기려 했으나 원수의 덩이가 큰 까닭인지 세상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판에 내 입에 들어온 그이의 손가락이 벌써 그 약을 집어냈지요. 그 약을 집어내자 나를 바라보던 그이의 얼굴은 시방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곱상스럽던 얼굴이 그렇게 변할까요? 나는 어쩌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계집이 딴 사내를 끼고 자는 것을 보는 본 남편의 얼굴이나 그러할는지요. 얼굴의 표정은 분노, 그것이었습니다. 원한, 그것이었습니다. 일상 생글생글 웃는 듯하던 그 눈매가 위로 홉드이 미친 개 눈깔같이 핏발을 세워 나를 흘긴 것입니다. 그이는 숨이 진 뒤에도 그 홉든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는 고약한 년이지요. 그를 죽을 때까지 속인 몹쓸 년이지요. 그러나 그이는 나에게 괴롭지? 베타 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려내려고 내 입에 손까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악을 삼키지 않고 그저 있음을 보았으면 내 마음은 어떠하든지 그이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생각한 만큼 거룩한 사랑을 가진 그이는 기뻐해야 옳을 일이 아니에요. 좋아해야 옳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을 내고 나를 흘길 일이 무엇이에요. 내 그른 것은 어찌 같든지 그때에는 그이가 야속한 듯 싶었어요. 야속하다니보다 의외였어요. 그런데 시방 그 흘긴 눈이 떠오를 적마다 몸서리를 치면서도 어째 정다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운 생각이 들어요.
부탁합니다. 히랄라를 부탁합니다.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2월 17일 수요일 오늘은 문학을 부탁해. 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작품 녹음하면서 어떠셨나요? 정말 비극적이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어떠셨나요?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뭐 요즘에 막 이렇게 막 뭐랄까 반전과 반전이 있는 그런 스릴러 서스펜스. 네, 전부치고 나타나고. 네. 요즘에 봐도 정말 재밌고 신선하고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먹먹하다고 또 날고 싶은 토끼님이 아. 이렇게 또 적어주셨고 엘비스 33님 오늘 작품 너무너무 재미있네요.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꼴통 화이팅님 오셨네요. 네, 뿅. 뿅 하고 오셨고 에벨리건님도 오늘 문학 작품 잘 들었다고 연기 구우시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죠. 어떻게? 끝. 네. 엄지손가락. 우유 캡틴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노래가 네. 하셨어요. 바보님 출발하셨고 저기? 오케일마리님이 네. 그리운 흙인 눈 이거 책 표지 올려주셨네요. 우와. 이게 그립은 흙인 눈. 그립은 네, 흙인 눈. 네. 예전엔 이렇게 또 썼나 봐요. 사실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흙인 눈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흙였을지.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엘비스 33님도 오셨고 민준이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네. 순댓국 가지고 되겠어요? 근처에 별주부장이라고 있는데 우와. 10명분 예약하겠습니다. 단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만. 어느 지역인데 별주부장 왠지 좋을 것 같은데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요. 막 이래. 오늘 영어 한마디 뭐죠? 네. Always bear in mind that your own resolution to succeed is more important than any one thing. 예, 무슨 말이죠?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너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결심 하나씩 하죠. 결심 하나 던져주세요. 저는 오늘 점심은 무조건 순댓국으로 먹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노래죠? 네, 시간을 달려서 아주 조금 틀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 뵙기로 하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해피해피 메리메리.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처럼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